안녕하세요. 오늘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선택했습니다. 피크는 ETC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어갈게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부분을 선택을 했던 내용은 지난주가 아니죠. 여기 보면은 6월달 말에 반등이 나오고 7월 초에 움직임, 이 움직임에서 강한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때의 반등의 특징은 SEC 발증거나 이후에 조정과 반등이다 보니까 채굴 코인들, POW, 비트코인의 채굴 코인들, 그리고 또 다른 채굴 코인들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게 시세 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클도 역시 그때 시세 분출이 강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때 이후에 지지 테스트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상승분의 절반 정도에서 지금 현재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모습이라서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살피고요. 이 움직임을 보면 대략 비트코인 캐시나 이캐시나 이런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외에 또 다른 채굴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클의 채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희 영상에도, 예전에 알트코인 매매 영상에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또 진릭하고도 연결되는 게 있어요. 같은 채굴기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영상 꾸준히 보셨으면 이클이 간다 그럼 또 진리카도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로 연계해서 보시면은 좀 더 나은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종목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조금 되실 걸로 봅니다. 현재는 이렇게 이클의 지금 현재 시세 분출 이후에 조정이 어디서 지금 정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필 겁니다. 현재 6월의 조정과 반등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5월의 중요값에 대한 공약이었어요. 22년도 5월의 중요값에 대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다른 알트코인의 순환매 반등이든 어쨌든 반등 구간의 움직임에서의 단기 목표가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단 변곡 위로 회복이 우선돼야 되겠죠. 5월에 하단 변곡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 움직임 위에 있는 종목들은 그 위에서 5월의 중요 구간 끝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걸로 보는데, 이 과정의 저항은 중요값이라는 거예요.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해서 일봉의 종가를 확보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과정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나오면은 1차 대응을 하셔야 돼요. 대응을 하시고 해당되는 종가가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 지지 여부를 보고 다시 접근하셔도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영상에서도 이 얘기 드린 거예요. 기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나왔던 움직임이 어디를 만족했는지 보면 되죠. 중요값 29,970원 찔렀죠. 왜냐면 여기 최고가가 31,250원입니다. 31,250원. 여기에 탁 팔면 제일 좋겠죠. 하고 내 거 탁 팔리고 이렇게 가면 가장 좋겠지만 여기를 하는 거는 능력 바뀝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얘가 공통적으로 노리는 구간이 어딘지를 보자면, 그럼 거기가 저항이 될 거라는 거고요. 거기를 돌파하면서 그 다음 액션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살피는 지점들인 거예요. 그런 지점들을 저는 지금 값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지점이 저항이 되든 지지가 되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는 현재의 움직임하고 반대되는 매매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항인 거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거기가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자, 여기 중요값 2번에 대해서 종가 확보를 못했어요. 이번 7월 달에 반등해서 7월 달에 반등해서는 22년도 5월에 중요값 2번 29,970원에 대해서는 일봉 종가 확보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아래 22년도 5월에 중요값 1번 색깔을 분홍색에서 저도 헷갈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종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이어졌죠. 조정이 이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분할 매도를 걸어놨으면은 100% 팔린 겁니다. 적어도 어디? 어깨 위에서. 적어도 이 정도에서는 팔린 걸로 보셔도 돼요. 그러고 나면 지지를 받아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이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이때의 공략이 실패를 하고 이때는 종가를 요거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계속 꼬리로 찌르고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계속 꼬리로 찌르면서 구간을 넓혀가고 있어요. 지금 구간을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저기가 끝이고 다시 밑으로 막 엄청 떨어지는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머리를 그냥 계속 천장에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 천장을 깨기 위해서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유효한 지지 라인은 여기에 올라간 거의 절반 혹은 올라간 거의 4분의 1 지점, 요 전체에 4등분하면 4분의 1 지점 위에서 혹은 3분의 1 지점, 그게 피보나치로 치면 뭐 0.78, 뭐 0.71, 뭐 요 정도가 되겠죠. 75 이래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지 여부를 먼저 보고, 아니면 그 다음 50% 절반의 구간에서 값을 먼저 살피시면 돼요. 그 값은 여러분 계산기만 있어도 금방 확인됩니다. 요렇게 그 값들을 보니까 요렇게 체크가 이미 돼 있죠. 저희 차트에는 이미 체크가 돼 있어요. 차트가 오기 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략이 나왔는데, 이때 1월에 상단 변곡 위로 올라앉았으면 사실상 여기 지지하는 거하고 같죠. 그러면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걸로 봐요.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는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발판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28,950원 위로 올라와서 여기 지지를 밟고 유지하는 시점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다음 구간을 위한 발판의 움직임을 밟고 추가 상승으로 가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왜냐면 여기가 되돌림 축으로 가거든요. 이래 축의 움직임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움직임이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때는 추가 상승으로 보는 겁니다. 위에서 지지 종가 올라와서 지지 받으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돌림 축이 되거든요. 되돌림 축. 심지어 여기에 저점에서부터 올랐죠. 그러면 이때 되돌림 축으로 가게 되면 피보나치 2로 볼 수 있겠죠. 이 구간이 뭐냐? 39,000원짜리네요. 39,000원짜리니까 보니까 22년도 5월의 구간 끝 39,000원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로의 구간을 열어두고 본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값들은 차트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차트가 알고 있기 전에 나와 있는 값이고, 그 구간을 어떻게 확인해서 가는지를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두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시나리오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은 굉장히 중요해요. 값이 그냥 알려드리니까 이거 그냥 흘려서 보시는 경향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내용도 2023년도 상반기 2월달부터 방송 시작할 때부터 여기 알려드린 값들은 23년도 전체를 다 아우르는 값이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 값들을 어떻게 밟아가는지를 계속 방송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값들은 무조건 반대 매매가 나오는 자리라니까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도 눈치를 못 채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그 자리를 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면은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요. 이런 내용들을 저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여기 지지가 23,900원. 현재는 차트의 움직임을 보게 되니까 1월에 구간 끝이죠. 23,900원. 23,900원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깨진 움직임에서는 여기 6월의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지가 깨졌죠. 여기 지지는 깨졌는데 52평에 대해서는 좀 묘하게 밟고 있어요. 52평이 급락하고 있다가 급등이 나오고 50평의 지지를 받으니까 급등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는 50평이 지금 행보의 모습으로 가고 있죠. 이때는 52평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는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여기를 깨고 내려가서 여기를 확인하고 그냥 말아 올릴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봅니다. 이게 FOMC 금리 발표하고도 이어지지 않겠는가 정도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움직임에서.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에서의 매매는 현 시점에서는 며칠 더 보시라. 며칠 더 보시라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하락세가 지금 급하게 전개되어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여기 돌파 여부와 여기 지지 여부를 우선 보고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충분히 절반에 와 있어요. 중간 지점쯤에 와 있는 상태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에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 지지가 깨졌죠. 그럼 여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갈 개연성을 염두에 둔다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50평이 지금 수평을 대고 있으니까 얘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카우보이처럼 이렇게 갈고리를 던져서 탁 잡아서 당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갈고리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책이 없고 제가 혼자 쓰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걸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이런 식이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신규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보시라. 이게 이번 주에 FOMC 금리 부분하고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약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조금 서두르지 말고 보시라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만약에 약 반등이 전개된다면 여기서 약 반등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지지를 받았으니까. 여기 지지를 받았습니다. 23,900원은. 그래서 이 만약에 반등으로 이어진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움직임보다는 여기 중요가 24,280원 여기 위로 올라오고 여기 지지를 밟을 때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다고 봐요. 눌림을 줄 때 밟는 게. 지금은 이더리움 클래식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아마 여기를 돌파하는 과정과 여기 지지를 받는 과정이 많은 경우에 추세선의 지지 테스트하고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와 여기를 잇는 추세선의 내용을 보면 위로 공략했다가 지지 테스트를 밟는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매매를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여기를 안 간 상태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자 여기 구간에서는 매수를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물론 추가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추가락이 나온다면은 자 여기가 되겠죠. 이 값은 여기 2월에 이 값입니다. 이가 2월의 중요가 22,660원, 22,660원과 23,430원에서의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지를 보시고 여기 구간에서는 매수 접근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서의 매수가 됐을 때는 여기 위로 먼저 올라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죠. 23,900원 위로 올라와서 지금처럼 확정적 지지를 받아야지만 여기 28,950원을 공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눌림을 주고 나면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목표는 여기를 보고 가는 28,950원의 일봉 종가를 확보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기 현상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번 주초 움직임에서 위로 올라갔다 일봉단입니다. 지금 현재 일봉 차트예요. 올라갔다가 눌림을 줄 때 잡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23,000원, 22,000원 구간에서는 접근을 해보셔도 분할로 접근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가 깨지면 여기 온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손절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짧은 손절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차트가 무빙이 막 할 때는 중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손전폭은 넓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시고 목표는 만약에 반등이 전개된다 라고 목표는 1차 목표는 여기가 되겠죠. 1월에 상단 변곡 28,950원 28,950원 위로 올라와서 양봉 종가 올라와서 지지 받으면 그 다음은 공략하는 데가 여기가 되겠죠. 2월에 중요값 2번 29,970원이죠. 여기 위로 올라앉으면 본격적으로 구간 끝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집니다. 구간 끝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져요. 지금 현재 2023년도 이더리움 클래식의 1파동을 보면요. 이때의 파동을 보면 이 폭이 큽니다. 큽니다. 만원짜리 폭이에요. 사실상 18,800원에서 1파동의 끝이 28,900원 정도 되거든요. 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피보나치에서는 중요하게 1파 뒤에는 2파와 3파와 4파가 같이 가든지 1파 뒤에는 2파로 해서 끝나든지 1파 뒤에 2파 3파가 가든지 이런 식이죠.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1파 끝이 28,900원 정도라 보면 만원이니까 38,000원이 되겠고요. 38,900원, 48,900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갖고 59,800원 이 움직임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2022년도 반등 구간에 고점대 저항이 57,830원이 있습니다. 여기로의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거예요. 열어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5월의 구간 끝을 올라앉으면 피보나치 2파동의 지지를 받는 거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관심 가지고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202평일 일찌감치 바닥에서 행보의 모습을 해서 박스권 모습을 이어지고 있고 지금 202평을 일봉 차트에서 올라앉으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평을 올라앉는 모습이 여기 1월의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확정되면 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아마 7월달 말이 될지 8월달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8월달에는 저는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달러 인덱스의 방향이 정해지면은 추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현재는 이 종목에서 추가 상승을 가려고 하면은 발판이 여기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구간 끝, 구간 이탈, 구간 끝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움직임이 나온 게 비트코인 캐시예요. 여기서 지금은
아직 그까지 못 간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만큼 많이 내려와 있는 거. 그래서 이 움직임이 궁극적으로는 피보나치 2파동 지금 현재 여기 28,950원에 대한 구간으로 들어오면은 피보나치 2파동 혹은 피보나치 168, 1.618, 1.628이 35,000원 정도 돼요. 35,200원 정도 되고요. 피보나치 2파동은 39,000원에서 45,300원. 피보나치 3파동은 49,200원에서 55,4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4파동은 59,300원에서 65,500원 정도 돼요. 지금 가격은 훨씬 낮죠. 지금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24,000원 정도에 있어요. 여기서 여기 위로 올라오는지를 보고 오는 지지를 우선 살피셔야 돼요.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지지 라인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셔도 충분히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좋은 자리다. 아직은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서두르지는 마시라. 지금 이벤트가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번 숨을 고르고 접근해 보시라 정도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의견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